자, 이번 시간에는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단 부분에 보면은 내역 입력이 있고 빈칸 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 탭에 가시면 조달 자료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버튼을 통해 가지고 또 조달청 쇼핑몰에 있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데이터를 또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역 입력 여기 들어가서 입력하시는 거고요. 여기는 눌러보시면 저희들 자료에서 지난번처럼 찾아서 입력하는 거예요. 품명순에서 찾으셔도 되고 분류나 트리순에서 찾으셔도 되고 그리고 공종순에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공종순은 어, 이 공사를 이렇게 공사 내역서를 여러 건을 작성을 하게 되면 각 공종별로 입력했던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바로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종수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품명순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거고요. 자, 이전 화면 잠깐 나가 보겠습니다. 자,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내역서 상에 들여쓰기를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 지난 시간에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찾아서 입력할 공정 찍고 내역 입력에 가서 이렇게 찾아서 넣기만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방식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다르게 들여쓰기 형태로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여쓰기 하는 형태는 여기 빈칸 첨가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예제로 지금 오래전에 그 했던 어떤 내역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런 내역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요렇게 토공, 요거는 하나의 공종이 될 거고 그 안에 이제 깨기 및 철거, 흙깎기 요런 게 작은 하나의 타이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실제 이제 항목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일단 요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 편에 이거부터 한번 다시 다 지우고요. 여기 있는 대로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 지우고 토목에다가 지금 그 엑셀에 있던 거 여기 있는 뭐 토공 그리고 우수공 이렇게 자, 1토공 1번 번호는 안 붙이셔도 돼요. 토공 우수공 이렇게 또 우수공 그리고 오수공 포장공 여기까지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F 좀 치울게요. 예. 오수공 포장공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토공에 가면 그 여기 보시면은 깨기 및 철거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흙깎기 유형토 운반 사토 운반 이런 것들을 토공에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는데요. 이런 거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빈칸 첨가 이걸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빈칸 첨가 이걸 몇 번 이렇게 누르시면 한 줄씩 이렇게 계속 생기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깨기 및 철거 이런 것들 여기다 그냥 적으시는 거예요. 1 갈로 해가지고 1 깨기 및 철거 이렇게 적고 또 그 다음에 2번 흙깎기 자 2번 흙깎기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유형토 운반 3번 자 유형토 운반 그리고 4번 사토 운반 5번 흙쌓기 5번 흙쌓기 자 이렇게 이제 요거는 하나 지워 버릴게요. 예, 흙쌓기까지 네 여기까지죠. 예,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런 항목들 있죠. 요런 항목들을
이런 항목들을 이제 내역 입력에 가가지고 찾아서 넣으시는 거예요. 찾아서 일단 넣는 방법은 내역 입력에 가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존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 흑삭기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흑삭기 자동으로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깨기 및 철거 여기다 놔두고 넣을 거. 여기다가 아까 묵은 콘크리트 깨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그냥 깨기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깨기라고 해당되는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뭐 구조물 깨기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존 포장 깨기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표라고 붙은 거 있죠. 요거는 표준 시장 단가라는 항목입니다. 표준 시장 단가는 예전에 실적 공사비라고 발표됐던 국토부에서 표준 시장 단가라고 지금 발표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명칭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 항목들은 세부 항목이 없어요. 세부 항목이 없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여기에 표준 시장 단가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단가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고, 표기는 1이라고 되어 있지만 표준 시장 단가와 시장 시공 가격은 여기에 세부 내역 없이 그냥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금액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바로 입력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입력할 항목을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 요거는 이제 단산이라고 되어 있고, 단산은 아래에 이 항목에 대한 세부 내역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아래 위로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입력하는 거는 여기다 수량을 넣고 엔터키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토목 내역 쪽에서는 금액이 이제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억 이상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가급적이면 표준 시장 단가 항목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규모가 100억 이상 넘어가는 것 같으면은 어차피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표준 시장 단가라고 붙는 항목들 기준으로 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공사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일반 아까처럼 이렇게 표준 시장 단가가 표시 없는, 표라고 적혀 있지 않은 항목들 중에서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항목을 이제 입력을 할 거고요. 콘크리트 포장 깨기. 자, 여기다가 수량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 조금 치워 놓고요. 여기다가 입력할 수량을 넣고 엔터 키를 누르고,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깨기 및 철거 요게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사이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콘크리트 포장 깨기 요게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다가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면 요게 이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자, 검색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다가 검색을 해서 엔터 쳐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분류나 트리 쪽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 분류에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분류나 트리 요거는 같은 거예요. 보는 형태만 다른 거예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품명분류 요런 순서로 나오는 거고, 트리 쪽에 가면은 저기 있던 분류를 이렇게 트리 형태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품명 표시가 이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품명이 표시되어서 나타나는 거고요. 요거 꺼버리면 여기는 품명이 안 나타나게 됩니다. 분류만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만 우측편에 이 화면에 이 분류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기 편한 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품명 표시 요거 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사용하시기는 편할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또 여기 아까 콘크리트 포장 깨기 하나 넣었고요. 이제 보도블럭, 철거 이런 항목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보도블럭 같으면 그냥 보도블럭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되고, 보도라고 여기다가 놓고 엔터를 치면, 그러니까 트리 순에서도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보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얘는 찾아가고, 여기에 다시 우측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보도라고 검색한 명칭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여기 또 다시 다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왼쪽편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가 입력했는 항목에 첫 번째 걸리는 거 먼저 나오는 거고요. 다음 거 찾으려면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놓고 F3번을 누르시면 다음 찾아가는 거예요. 또 F3번 이렇게 누르면 또 찾아가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측편에 여기서는 보도라고 검색을 했기 때문에 검색된 게 여기에 이제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품명순에서 이런 검색되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 다 나타나는 거고요. 만약에 품명에서 같은 게 포함되는 게 없어가지고 걸린 게 없다. 그러면 규격 쪽을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규격 쪽에 보도라고 잡혀 있는 항목들이 여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내가 입력할 항목을 여기서 이렇게 쭉 스크롤 내리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택하시면은 여기가 어디 있는지 여기 어디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한 곳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입력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수량 부분에다가 입력할 항목을 선택하고 보도블록 철거죠. 잠깐 보도블록 철거, 인력 철거. 자, 요걸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요 항목으로 입력을 하는데 여기다가 수량에다가 수량을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화면과 흡사한 화면인데 여기 상단 부분에 보시면 그 돋보기 그림 있죠? 돋보기 아이콘. 자, 요거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조그만 상세 검색 조건이라는 창이 하나 나타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류를 잘 하신다면 분류로 해놓고 트리를 해놓고 여기서 딱딱 선택을 해서 바로바로 입력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분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상단 부분 여기 검색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품명순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트리순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고요.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된 건 여기다가 다 나타나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할 항목을 아까 그 깨기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깨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깨기라고 들어있는 항목들이 여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거는 왜 이렇게 제가 요거는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품명 플러스 규격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명과 규격을 한꺼번에 검색해 가지고 이 화면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래 위로 이렇게 선택하실 필요도 없고 이 화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조건을 이제 줘서 좀 더 데이터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조금 줄여서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깨기라고 검색을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나오면 자, 요 화면은 조금 닫아 버릴게요. 여기에 상세 검색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 눌러 보시면은 요 화면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 요 화면을 이용을 하시면 화면에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쓰시면 요거는 이제 많은 화면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요 화면은 일단 닫겠습니다. 닫고 요거는 이제 어디든지 이렇게 갖다 놓고 쓰시면 되고요. 자, 깨기라고 검색했는데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분류가 표준 시장 단가인 것만 보겠다. 그러면 이제 대분류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옆에 이제 요거 눌러 보시면은 표준 시장 단가인 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검색하면은 표준 시장 단가인 것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선택해서 바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줘가지고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가장 편리한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수량 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폐기물 상차 이런 거 그냥 상차 이렇게 할게요. 상차 검색을 그리고 요거는 분류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차에 관련된 것들이 이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까만색으로 된 거는 뭐 자재, 노무, 경비 요런 항목들이고요. 빨간색으로 된 것들은 1위 대가, 중기 경비, 단가 산출서 이렇게 1위 대가, 요거는 단가 산출서. 그리고 중기 경비는 이제 건설 기계 있죠. 굴삭기라든지 이런 거 시간당 손료로 이제 적용되어 있는 항목들, 단위가 보통 HR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항목들이죠.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폐기물 상차 항목. 자, 이거 100호 07짜리 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량을 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키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깨기 및 철거에 대한 거 다 넣었다. 그러면 흙깎기에 대한 거 넣어야 된다. 그러면 흙깎기를 선택을 해놓고 여기서 선택해 놨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으로 바로 입력이 될 거예요. 흙깎기 여기다가 다시 여기다가 검색을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검색을 하셔도 흙이라고 검색하시면은 흙이라고 관련된 것들이 여기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청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 글자 더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단산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1위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네. 여기 흙깎기 1위 소규모 요 시장 단가 항목을 쓸 거고요. 표준 시장 단가 항목 중규모에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임의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흙깎기에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유용토 운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도 운반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반 이렇게 검색하면 운반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표준 시장 단가에 있는 분류가 대분류가 표준 시장 단가인 것만 이렇게 검색을 하면 또 이렇게 또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사용할 항목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스크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규격을 다시 한 번 더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규격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너무 많을 때는 여기 규격 부분을 또 검색을 한번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덤프 15 요렇게만 검색을 하면 좀 전에 나왔던 그 데이터들 중에서 덤프 15라고 들어가 있는 항목들만 이렇게 쭉 추려진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5톤짜리 이거를 쓴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거리가 아니죠. 요거는 양을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된 거예요. 또 사토 운반 뭐 이렇게 있는데 사토 운반 별거 없는데 여기다가 자 요것도 넣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흙쌓기에 대한 거 또 흙쌓기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검색. 그러면 이렇게 흙쌓기에 대한 게 또 나오거든요. 노상 뭐 100호 이걸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수량을 넣고 엔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넣었으면은 이제 창을 닫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토목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데 좀 전에 제가 요 지금 대충 입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었는데 자,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엑셀 파일을 잠깐 보면 여기에는 지금 1 깨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1번은 여기에 이제 금액이 나와 있죠. 여기에. 그죠? 여기에.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요. 토목 쪽에는 대부분이 내역서를 보면 상단 부분에 이렇게 올라가도록 가는 형태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면 아래쪽에 여기에 이제 합계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그 합계가 나오게끔 이제 각각의 소개죠. 소개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끔 이제 하는 건데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여기 정렬이라는 거 있어요. 정렬 요거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좀 전에 그 보셨던 1번 얘는 1번인 거예요. 1레벨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2레벨로 다 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정렬 항목을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선택을 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하면 여기에 정렬이라고 있어요. 정렬해서 2 이렇게 선택하면 얘들은 이렇게 앞에 한 칸이 이렇게 들어간 걸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2번 레벨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산된 거는 1번 레벨로 금액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거 하나만 지정했는데 요거 현재 공정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금액 나오죠. 상단에 깨기 해가지고 깨기 및 철거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다 같은 1레벨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단가 곱하기 수량 해서 금액들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각각에. 그런데 여기도 흙깎이에 대한 것도 흙깎이 위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게끔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는 1레벨로 그냥 두고 그 아래에 있는 항목들 전부 다 2레벨로 주는 거예요. 한 단계 아래 레벨. 얘도 유형통 운반은 1레벨이고 그 안에 있는 항목은 2레벨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흙 운반 요것도 2레벨로 주는 거고, 흙 쌓기 요것도 2레벨로 주는 거고,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주게 되면 요게 이제 각각 이렇게 금액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내역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건 뭐 너무 촘촘하게 돼 있어 가지고 조금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요렇게 빈칸 하나씩 더 넣어 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조금 보기 쉽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1레벨 해서 레벨로 이제 정렬을 해가지고 이렇게 2레벨인 거는 1레벨로 정렬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하나를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토공이 여기 있는데 토공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든다면은 제가 여기다가 토공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는 여기 있지만, 자, 빈칸 첨가를 하나 다시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제일 위로 이렇게 올 위치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누른 상태로 아래 위로 요거 화살표 누르셔도 되고, 자, 여기다가 토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토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여기에 이제 물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레벨씩만 증가시켜 주면 돼요. 얘가 1레벨이고 나머지는 얘가 2레벨이 되는 거고, 2레벨.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3레벨이 되는 거죠. 3레벨은 이렇게 멀티로 선택해가지고 할 때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이렇게 3레벨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에 선택하는 거는 Shift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하시면 멀티로 이렇게 쭉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정렬에 가서 이렇게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흙깎이 이것도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2레벨로 되는 거고요. 흙깎이도 2레벨. 그리고 얘는 3레벨이 되는 거죠. 하나씩 할 때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1, 2, 3 이런 식으로. 요거는 2레벨, 요거는 3레벨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또 만약에 이게 뭐 항목이 많다 그럴 경우에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도 돼요. 만약에 3레벨이 많다 그러면 요거 이제 3위를 하나 적으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를 한 거죠.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쭈르륵 3번으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하셔도 돼요. 멀티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정렬해서 지정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하나를 먼저 이렇게 컨트롤 C 눌러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지정해서 컨트롤 V를 하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쪼르륵 다 바뀌는 겁니다. 예, 요렇게 지정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 지금 여기에는 요거는 2단계, 요거는 3단계, 요거는 아니죠. 그죠? 요거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냥 1단계, 그리고 얘는 2단계, 얘는 3단계, 얘는 없는 거, 얘는 2단계, 얘는 3단계.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끔 해놓고 계산을 한번 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계산된 금액들이 위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2단계 이렇게 빈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한 항목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얘는 2단계로 이렇게 맞춰 주셔야 같은 이제 항목으로 이제 잡힐 거거든요. 이렇게 해줘야만 여기는 따로 계산되지는 않고 금액이 위로 이렇게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레벨을 정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빈칸보다 이제 상위 레벨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빈칸이 혼란스러우면 아예 없애버리고 사용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멀티로 이렇게 하나씩 찍어서 선택하는 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클릭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시켜 버리고요. 자, 이렇게만 보시는 게 제일 낫겠죠. 조금 이해하시기는.
3레벨에 있는 거는 2레벨로 합산되는 거고요. 여기에 짓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거 전부 다 3레벨이잖아요. 3333. 3레벨이니까 여기에 있는 금액들은 2레벨에 여기에 이제 다 이제 그 누적되는 거고요. 그리고 1레벨에는 2레벨, 2레벨, 2레벨 요 항목들 요것들을 다 합산해서 여기다가 올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결국 최종 이 금액은 여기에 있는 이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되는 거죠. 여기에. 네. 토목 내역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빈칸 첨가를 해가지고 주로 입력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토공이라고 여기다 공정 만들어 놓고 간혹 이제 여기서 내역 입력에 가가지고 쭉 입력을 해서 지난번에 그 첫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공정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내역 입력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찾아서 쭉 입력하고 끝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 형태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 때는 일단 이렇게 타이틀 있죠. 타이틀부터 먼저 이렇게 쭉 1레벨로 다 만들어서 입력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각 항목별로 이렇게 선택해 놓고 내역 입력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항목들을 찾아서 수량을 넣으셔서 입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위치 변경은 여기에서 아래 위로 이걸로 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한 상태로 이걸 제일 위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 선택한 상태로 쭉 끌고 올라가시면 돼요. 끌고 올라가서 제일 위에 이렇게 탁 놓으면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하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2번부터 제일 끝에까지 이만큼을 제일 위로 올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제일 위에 갔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거예요. 멀티로 이렇게 쭉 선택해 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위치 변경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역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급 자재나 사급 자재 뭐 이런 거 지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왼쪽 편에 보시면 여기 분류라는 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 입력을 해 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는 관급 자재다, 이건 사급 자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 주시는 거죠. 여기는 보시면은 왼쪽 편에 잠깐 눌러 보시면은 여기 만약에 흙가기 보통토사 이 항목이 관급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을 하셔가지고 FT 2번 키 누르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콤보 박스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요 콤보 박스 누르셔가지고 관급 또는 관급 2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급이 왜 두 개가 있느냐면 하나는 도급자 관급 자재대로 쓸 거고 하나는 관급자 관급 자재대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한 내역서 안에 관급 자재대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모두 다 관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관급 자재대, 그러니까 도급자 관급 자재대도 있고 그 관급자 관급 자재대도 있을 경우에 도급자 관급 자재대, 관급자 관급 자재대가 각각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하나는 관급 자재대 관급으로 지정하고 하나는 관급 2로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이제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있거든요. 옵션으로. 그거를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도급자 관급 자재대, 관급자 관급 자재대 이거를 한꺼번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요거는 도급자 관급 자재대고 요거는 이제 관급자 관급 자재대다. 이거는 도급이고 요거는 관급자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이제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지정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다 한꺼번에 관급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아까 요 정렬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거 있었잖아요. 컨트롤 C 해서 하나 복사하고 멀티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해가지고 한꺼번에 쪼르륵 넣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요 제목 이제 요거 하나 지정한 다음에 요거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로 이만큼 이렇게 지정해 놓고 다시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전부 다 관급이 한꺼번에 쪼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지정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지우려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선택해 놓고 딜리트 키 누르면은 한꺼번에 쪼르륵 다 지워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관급과 관급이 이렇게 지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관급 요거 지정하시는 거는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요거는 토공이라는 공종이에요. 토공이라는 공종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관급 자재대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가 관급 자재대다 또는 사급 자재대다 뭐 그렇다면은 여기다가는 지정하시는 건 없어요. 그냥 빈칸 요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여기에 관급 자재대라는 실제적으로 관급 자재가 계산이 되어야 되는 공종이면 이거를 분류를 지정하시면 안 돼요. 관급 자재대 공종이 아니고 일반 이렇게 토공, 우수공, 뭐 오수공 뭐 이런 공종일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관급 자재대니까 자재비에 대한 요 관급 자재에 대한 금액 계산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관급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지정한 거를 가지고 관급 자재대가 여기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관급 자재대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는 거기서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관급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이 싹 다 빠지죠. 그죠? 관급이라고 지정을 하면 금액이 딱 빠지는 거예요. 관급이 아니고 일반 이렇게 공백으로 적용이 되면 이게 이제 금액이 다 나타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보셨던 거 내역 부분에 가시면은 조달 자료라는 거 있죠. 조달 자료 쪽에 넘어가시면 요거는 조달청 그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데이터가 전체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공공 데이터 쪽으로 여기 그 이렇게 링크를 걸어 가지고 이제 작업할 수 있도록 그 링크된 주소가 있어요. 그거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API라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요거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내역서에다가 바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공공 데이터 쪽에 있는 그 API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리스트 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그림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림을 다 이미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그리드 형태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런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느 회사 기업 건지, 그 다음에 요거는 가격은 얼마인지,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리드 쪽에 넘어가면은 좀 전에 보셨던 이 그림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그리드에 이제 텍스트로 글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리스트 쪽보다는 훨씬 데이터가 빨리빨리 뜰 거예요. 50페이지 넘어간 50개가 나오는 거고, 다음 페이지는 요거 다음 누르셔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여기에 다수 공급자 계약, 일반 단가 계약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쇼핑몰에 전체가 다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다수 공급자 계약, 공급자 계약 여기에 데이터가 가장 많아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관급 자재대 같은 경우에는 물품 식별 번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번호를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는 방법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 항목이 관급 자재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여기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항목을 선택을 하고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 입력이 돼요. 이렇게 들여쓰기 했을 때는 입력할 때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 정렬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그냥 흑삭기 쪽에 흑각기 쪽에 지금 이 항목이 지금 유형토 쪽에 들어갔네요. 유형토 쪽에 이 항목이 계산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요게 2번이니까 요게 타이틀이잖아요. 타이틀이 2번이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거 3번을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항목도 계산이 돼 가지고 여기에 합산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 수량을 이렇게 뭐 넣어주시면 이렇게 계산돼서 위로 올라가죠. 그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들여쓰기를 했을 때는 입력하는 항목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1레벨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항목들은 반드시 정렬 번호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요 내역 입력하는 방법은 마치겠고요. 다음번에는 필요한 항목들 없을 때 이제 추가하거나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